예, 2022년 12월 1일이죠. 예, 오늘은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점점 이 한국사 보건사학과 태고사의 재발견, 한국의 민주주의를 견인해서 세계 민주주의에 내다 팔자. 한국문명학술원에서 고전을 능수능란하게 읽고 자유자재로 해석할 수 있는 세계 문화 강국으로서 길을 열어가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시간을 내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동영상을 올리고 있죠. 앞 시간에는 태고사의 새발견이란 이름으로 1시간 정도의 앞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게 디자인 되어야 되는가를 설명했던 내용들이었죠. 한번 들어볼 만한 강의이기도 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전통 사상인 한국사의 정통 사상인 이 보살 사상과 제사 문화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보살 사상과 제사 문화가 어떻게 해서 그 어원적 뿌리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오늘도 이렇게 이제 적어서 한번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내용을 테마를 3개로 잡아 가지고 학문산책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 대사전의 어원에 기초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니까, 자 오늘 학문산책 153번째 강의로서 도대체 이 보살사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살사상과 제사문화죠. 제사문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요 내용을 이제 제목으로 해서 한번 강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보살사상은 산스크리트로 보디사트바라 그랬죠. 보디 플러스 사트바죠. 보디 플러스 사트바. 그래서 이를 우리가 한자씩 발음을 하면 보리살타가 되고, 보리살타가 줄여서 이제 보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디 플러스 사트바니까, 그러면 도대체 보디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모 대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제가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는 우리말 본디, 본래, 원래 이런 뜻이 담겨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근본이란 뿌리 근자와도 관계되는 것이고 밑본과도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경상남도 창녕 사람인데요. 영남 사람이죠. 저는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금방 알아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 할아버지로부터 또 주변 이웃으로부터 이웃 아저씨 아줌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몸에 체득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디라는 말을 들으면 이거는 뭐냐면 본디, 본래, 원래, 근본, 뿌리, 밑본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크로스 체크를 하려면 이 보디를 한자로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우리가 알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한자로 해석한 걸 보면 어, 본으로 해놨어. 밑본자, 밑본, 밑본. 티베트에서는 벤교라고 그러죠. 벤을 본이라고 하는데 본교. 티베트의 정통 그 정통 신앙이 신앙이 벤교죠. 벤교. 우리말로 본교죠. 본교. 한자로 말하면 본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티베트에서 정통 신앙과 우리의 그 보살과 관계가 일치하죠. 그리고 우리의 그 유전자인 D형 유전자가 바로 조몬인들인데요. 예, 조몬인들은 여러 종이 살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일본의 아이누족과 그 다음에 제주도에 살았던 보르고구인이죠. 이들이 뭐냐면은 D형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세계 최초로 토기를 만들었던 젊은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이죠. 이들이 일본 땅과 제주도 그리고 한국 땅 서남부에 살게 된 것은 지금의 기록으로 보면 적어도 15만 년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들의 뿌리는 유구하고도 유구한 것이죠. 그래서 그때에 쓰고 있는 이 본이란 말과 본이란 말과 지금 그 유전자가 티베트에서 많이 남아 있는데요. 그 D형 유전자가 지금 현재는 C형 유전자에 밀려 가지고 지금 현재 티베트의 그 고산에 티베트 종족으로서 많이 그 유전자가 남아 있다는 것이죠. 태국 앞바다에 그 안다만 그 섬에도 많이 있고요. 지금 현재 일본의 그 북해도라고 하죠. 홋카이도에도 지금 이제 아이누족들이 살고 있죠. 예,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우리가 태고사와 상고사, 현대사가 일치하는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고사가 상고사와 현대사가 고대사와 현대사가 그대로 지금 현재 같이 우리가 설명이 가능하다는 점에 우리는 착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라는 그렇고 그 다음에 사뜨바는 뭐냐면은 우리 사타구니와도 관계가 있죠. 사타구니가 왜 사타구니라 그럽니까? 모르시잖아요. 사타구니가 바로 뭐냐면 삭티운단에서 놓은 말이라는 거죠. 사뜨바에서 놓은 말이죠. 사뜨바. 사뜨바라는 것은 뭐냐면 삭티운다는 것이죠. 발아할 삭자죠. 발아할 삭자. 생명이 발아한다는 것이죠. 생명이 발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타구니가 생명이 발아하는 곳이잖아요. 사타구니가 생명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남자는 정액을 주고 여자는 아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사뜨바죠. 보살사상은 인간의 근본적인 생명사상이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생명을 삭티우는 곳이다. 뿌리다. 이렇게 설명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사뜨바는 바로 발아할 삭자와 관계가 있고, 이 발아할 사자는 바로 생명을 싹 틔운다는 관계와도 관계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이해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사상은 단순한 부처 사상의 하나의 수행 방법으로서 보살행을 해야 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지식의 왜곡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처 사상은 보살 사상을 보다 확대시켜 놓은 사상일 뿐이죠. 보살 사상은 우파니사드의 상대적 진리, 상대적 대화법에서 힌트를 얻어서 우주만상 모두 변한다는 공의 사상으로 발전시킨 사상이죠. 누가? 그 당시에 가장 최고의 지식인 그룹이었던 시다르타 그룹이 만들어낸 것이죠. 그 부처 사상의 핵심은 바로 공사상인데요. 부처 사상의 그 공사상의 핵심은 뭐냐면 무아론이죠.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실체가 없다는 것이죠. 나의 존재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없느냐? 나의 실체를 특정해서 존재하게끔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룹들이 바로 사문이라고 말하고요. 사문은 수행과 명상을 중심으로 하는 히말라야 산 밑에 천축국에서 하고 있던 수행자들을 우리가 사문이라 표현하고, 그 사문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타가 바로 시다르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는 바로 천축국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도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인도에서는 그 이전에 브라만 계급들이 들어왔죠. 나중에 제가 이 강에서 강의하겠지만, 브라흐마는 브라만 계급을 말하고, 브라만은 불다에서 나왔는데, 이 브라만이 우리의 풍류도와 매우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풍류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를 제가 학문산지 154번째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보디사뜨바, 보디 플러스 사뜨바에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면 제사문화가 왜 중요하냐, 우리 전통 사상에서 중요하느냐 하면은 바로 우리가 제사를 지낼 때 하는 것을 뭐라고 하죠? 한자로 차례 지낸다 그러지 않습니까? 차례 지낸다. 차리다는 것을 우리말 차리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려면 음식을 차려야 되잖아요. 차린다는 말이 왜 나왔습니까? 차례에서 나온 말이라고요. 이거를 우리가 부모대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스펠링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디사뜨바 플러스 차리다, 이런 내용이 바로 제사문화와 관계되고, 그 제사문화를 가진다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고 수행하고 정신을 가다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차례라고 말하고, 차례는 차리다고 말하고, 산스크리트로 우리가 CARIYA 장음, 제사를 차리다는 말을 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차리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다, 바르게 마음을 맹갈다, 자, 만들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전통 뿌리 사상은 바로 보살 사상과 제사 문화라는 것을 제가 어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적었던 내용을 보다 좀 더 심도 있게, 예, 제가 적었던 내용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디사트바는 보디사트바 플러스 찰이다. 예. 자, 보디는 본디, 본래, 원래 플러스 사트바는 삭티우다 플러스 찰이다. 찰예. 그래서 본디의 성품을 삭티운다는 뜻이죠. 보살은 본래의 성품을 삭티운다는 거죠. 본래의 성품을 삭티운다. 이거를 의역하면은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을 뭐라고 합니까? 공은 수나타라 그러죠. 수나타. 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수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생명이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사상은 바로 생명사상인 것이죠. 공사상은 보살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공이 산스크리트로 수나타거든요. 생명수, 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공성이라고 말하는 거죠. 공성. 공성은 생명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주만상은 모두 변하고 그 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특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관계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시다르트가 깨달았던 대단한 사상인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보살 사상을 정확하게 알면 공사상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보살 사상을 알게 되면 공사상이 바로 보살 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공이라는 것은 수나타다. 수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예. 무기적 화학적 원소가 유기적 화학적 원소가 되어서 생명을 발화하고 생명을 삭히우고 생명을 탄생시키고, 생명이 탄생되는 것은 사타구니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사타구니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가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공이라고 말하죠. 수가 나타난다는 것을 바로 공성이라고 말하죠. 생명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죠. 보살사상이죠. 공은 보살사상을 실행하는 것이죠. 예, 이렇게 의원을 바탕으로 해서 학문의 체계를 찾아 들어가야만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진리가 우리의 사고에 들어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반야바라밀다 신경이라든지 아니면 공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맹목적으로 자기적으로 이해를 해서 여러 가지 살을 붙이고 그럴듯한 말로 혼란을 주게 되는 것은 학문을 가는 길에 매우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를 의역하면은 본성의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뜻이 되고, 그래서 본래의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예, 우리에게 할아버지 할머니 80, 90, 100살 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당장 옆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언제가 가장 좋으세요? 물어보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누구나 이구동성으로 낭낭 18세, 낭낭 16세가 좋았다고 말을 하죠. 왜냐? 살아있는 사람은, 공성인 사람은 살아있는 자기가 가장 좋았을 때를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형체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생명이 끊어진 관계로 그거는 물질이 되는 것이죠. 물질은 자기의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죽으면 흙과 물이 되어서 우주만상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래의 근원을 찾아간다는 말은 바로 지혜를 삭히운다는 말이 되고 근본의 원리를 완성하게 된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 그래서 이걸 한자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한자로 적어보면 지식이 되는 것이죠. 근원의 원리를 완전하게 안다는 것이죠. 근원의 원리를 완전하게 안다. 지식이. 그리고 만물의 성품을 일컫는다. 만물의 성품을 일컫는다. 사사시 찾다. 사사시 찾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거의 97%가 산스크리트고요. 한 3%가 뭐냐면은 산스크리트의 사촌인 팔리어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의 모두는 뭐냐면은 산스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보디란 바로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통찰한다는 말이 되겠고, 이를 뭐냐면 우리가 깨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깨친다는 말이 되는, 이 깨친다는 말도 바로 산스크리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디사트바는 지혜의 사고로서 완전하게 알다는 뜻이 되고,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지식이 되고, 생명을 가진 중생이라는 뜻도 되고 성품이라는 뜻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시 진실한 실제하는 생명을 잇는 성품을 일컫는다는 말이 되고, 사사시 찾아라는 말도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새싹을 발화하고 생명을 삭틔우고 해서 사사시 뒤지고 사사시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진실이라는 말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디사트바에다 차리야라는 말을, 차리야라는 것은 우리가 차리다는 말이죠. 그러면 차리다는 것은 뭐냐면 보살 수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살 수행을, 보디사트바 차리야. 그래서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뜻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가 무슨 중생을 보살핀다는 말이 합니까? 이미 보살행을 하게 되면 이미 깨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고 사사시 뒤지어서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보살행이기 때문에 구태여 그것을 뭐냐면은 깨달아서 깨쳐서 열반에 들어가지고 다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중생들과 더불린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차리야는 제사를 차리다, 마음을 정돈하다, 이런 뜻이 되고요. 한역으로 한자로 다시 바꾸면 수행한다는 이런 말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제사를 차리다는 것은 바로 마음을 차린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마음을 가져내야 한다는 말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마음을 바르게 만든다는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차린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는 마음을 차려서 마음을 가져내야 한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보디사트바라는 그와 이 차리야라는 말은
바로 보살의 수행을 의미하고 보살이 중생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고로 우리가 차례는 차리다 해서 나온 말이고, 우리가 산스크리트 CARIYA 장음에서 나온 말인데, 제사를 차리다, 제사를 차리다, 마음을 가지런히 하다, 마음을 가지런히 만들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치다는 것은, 깨치다는 말도 산스크리트인데, 우리가 깨치다, 깨치다, 찢다가 마음이죠. CITTA, 인식의 작용이라 그랬죠. CITTA, 인식의 작용. 예, 심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깨치다는 것은 마음을 뭐냐면 깨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보디라는 것은 산스크리트로 BODHI, 보디가 되는데, 우리가 밑본자가 되고, 우리가 이것이 뭐냐면은 사물을 깊숙이 들여다본다는 베다, 본디 이런 말에서 나오는데, 이를 의역하면은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환국문학소론에서 이를 주석을 한번 붙여보면, 보살은 산스크리트 보디사트바로서 한자로 보리살타의 준말이다. 보디는 본래, 본디, 원래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고, 밑본자, 뿌리 근자도 포함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삭 틔운다는 뜻이 있기 때문에 발아할 삭자가 되고, 사타구니와 관계되는 것이죠. 생명을 탄생시킨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디, 본래, 본디, 원래는 그 지혜의 눈으로 사물을 통찰하는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보살 수행을 하는데 중생의 마음을 보살핀다는 뜻으로 알 수가 있다. 만물의 성품을 일컬는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이는 보디사트바 차리야로 보디 사상과 보살 사상과 제사 문화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그래서 한국사의 사상은 보살 사상과 제사 사상이다, 이렇게 제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미루어 짐작해서 한국사의 정통 사상이 보살 사상이다, 제사 문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수수만 년 전에 우리와의 할아버지 할머님들이 이러한 어원을 통해서 바로 근본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자세가 우리 환궁의 정신이다, 이렇게 길러내릴 수가 있겠죠. 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그래서 마음을 가지런히 하는 자세가 우리의 한국인의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2월 2일 오늘 금요일이죠. 한국문명학술은 골장 김태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